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1월 휴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계속 밀렸었는데 네. 다행히 오늘 시장이 좀 상승해주고 있네요. 몇 거래일 만에 반등한 거죠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13거래일. 정확하시네요. 12거래일 빠졌단 말이에요. 역시 AI. 네. 1월 2일 날 첫날 정말 세게 반등하고 맞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말 촌농처럼 흘러내리는 촌농처럼. 네. 실적이네요. 네. 네. 얼마나 슬픔이 그랬어요. 그 촌농 흘러내리는 게 내 눈물이었어. 슬픔이 크셨어. 네, 하지만 컸습니다. 그 촌농이 다시 또 네. 굳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막 웃고 이야기한다고 막 악플 달리고 그랬잖아요. 쟤들은 그랬나요? 뭐가 그리 좋냐고. 진짜? 여기서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저희라도 또 기운을 드려야죠. 맞습니다. 또 화이팅 하시게. 화이팅. 네. 뭐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일단 그럼 왜 하락했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2월이 너무 셌어요. 맞아요. 네. 산타랠리가 있긴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산타랠리도 있는데요. 사실은 양도세 감면 이슈가 되게 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원래 12월이 되게 조정받고 보통 그 반작용으로 1월이 상승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가버렸죠. 네. 그래서 12월이 너무 셌고 오버슈팅 해버리니까 이제 1월 효과가 없었던 건데 여기에 또 약간 찬물 아닌 찬물이 이제 삼성이 감산을 네, 메모리 감산을 그러니까 그동안 메모리가 감산하면서 가격이 올라서 이게 성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3분기에 재고 소진이 되고 4분기에 이제 그런 고정 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온 게 결국 공급을 조절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삼성이 또 이제 메모리 3사 중에 혼자 배신한 거죠. 네, 비트 공급 기준을 보니까 많이 늘렸어, 4분기에. 다시. 네, 그리고 1분기에도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80% 수준까지 다시 가동률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도 이따가 우리도 회복 검토하겠어.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심리에 좋을 리가 없죠. 지지 않기 위해서 또. 맞아요. 지금은 사실은 어쨌든 가격을 올려서 이게 뭔가 이제 회복하는 그림인데 다시 수요가 불확실한데 공급 늘린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 좋아하죠. 네.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우리 북한의 김정은은 또 뭐 자꾸 전쟁한다 그러고 정말 언제까지 그럴 거야. 원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괜찮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겁나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시장을 짓눌렀는데 그럼 오늘의 상승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너무 과하게 빠졌죠. 맞아요.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반기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그리고 하반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1월에 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요. 기회. 상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명절 전에 또 빠지잖아요, 시장이. 네. 이제 구정 이제 2월 초에 구정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게 의외로 또 약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또 구정 전에 또 상승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어요. 네. MS가 결국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2년 2개월 만에 추월한 거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뭐 MS가 AI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한 덕분일까요? 네. 이유를 좀 결국 AI 보세요? 때문이에요. 네, AI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2년 2개월 전에 잠시 제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12년 이후로 거의 애플이 계속해서 1등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잠시 아주 스팟성으로 잠시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그게 사실은 시총 1등이라는 거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시가총액 1등을 언제부터 카운팅하기 시작했냐면 미국에서 1926년부터 처음 카운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1926년부터 거의 한 100년 됐죠? 네. 지금까지 1등을 한 기업이 단 하루라도 몇 개 될 것 같아요? 단 하루라도 1등을 한 기업? 네네.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대충 한번 때려보세요. 100년이니까 뭐 한 20개? 보통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98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잠시 들어갔다 나온 애들이 많고 오랫동안 유지한 애들은 보통 우리 이제 에디슨이 창업한 GE 제너럴 일렉트릭. 네. 그리고 GM, 제너럴 모터스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엑스모빌, 듀퐁, 뭐 이 담배회사, 뭐 알트리아 이런 회사도 있었고, 1위를 기록했던 통신회사 AT&T도 있었고요. 월마트,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스코, 알파벳, 아마존 이런 회사들인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1등을 차지하는 회사가 중요한데 2000년대를 꼽는다 그러면 그때는 석유 회사는 엑스모빌.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어거지로 가입시켜 준 건데요. 그때 이후로 골디락스 경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막 미국하고 중국이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차이메리카라고 할 정도로 그때 우리나라는 좀 꿀 빨았죠. 네, 중국에다 수출 잘해가지고 네네. 그때 경제 성장 굉장히 많이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갑자기 원자재 수입해서 막 조립해서 해외에다 수출하니까 네. 원자재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전 세계 원자재를 거의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어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때 원유 가격이 막 $100 넘어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등했고 2012년부터 이제 와 6년 동안 1등했네요. 맞아요. 2012년부터 네. 최근까지 애플이 1등했어요. 아 일단 2012년은요 스마트폰 혁명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이 시작된 거는 2008년 스티브 잡스가 네네. 아이폰 이건데요. 실제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고 애석하게도 스티브 잡스가 이거는 시총 1등 하는 건 못 보고 죽었어요. 그래요? 네, 최장암으로 그때 어머. 이제 죽었고. 그게 벌써 10년이 맞아요. 넘었구나. 그래서 팀 쿡이 왔을 때 저 네. 듣보잡 누구냐 네. 애플 큰일 났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1등을 계속 1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창업보다 수성에 유리한 CEO. 그러네요. 예. 였고요. 그게 모바일 혁명이 그동안 한 1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 혁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 뭔가 그런 맞아요. 순간이네요. 딱 진짜 변곡점인데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대주주라서 뭐 그런 부분도 크죠, 사실. 근데 지금 AI 가지고 돈을 버는 아주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드문 회사죠. MS365 코파일럿이라는 게 한 달에 $20, $30 내면 되는 건데 그게 진짜 가입자가 많아요.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저거 누가 돈 내고 쓰겠어? 라고 했는데 돈 내고 쓰는 사람이 너무 많죠. 지금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신청이 몰려서요. 10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서비스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GPT-4도 저도 지난달에 겨우 가입했어요. 네. 대기 수요가 있어요, 그렇게? 네, 안 받아줘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돈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저도 그럴 줄 알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뭐 한 달을 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 몰랐네요. 네. 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AI가 이만큼 빨라요. 비즈니스 모델이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네. 아유 AI 가지고 누가 돈을 벌어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지금 무식한 소리. 와 정말 빠르다 트렌드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코파일럿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상품이잖아요. 네네. 그냥 AI 서비스인 거죠. 기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 있잖아요. 네네. 우리 뭐 파워포인트하고 엑셀하고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AI를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PPT를 만들어줘. 아니면 뭐 내가 뭐 그런 거 명령을 하면 네. 기존에 우리가 다 일일이 노가다로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이제. 근데 뭐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아이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인턴 직원한테 시켜서 네. 약간 그 초안 그려오기까지는 네네네.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수정해서 쓰면 훨씬 시간이 빨라지고 최근에 보면 미국이 딱 보면 저렇게 노동 투입이 줄고 계속해서 해고가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생산성이 높아지지? 그게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제가 미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네. AI 가지고 생산성 혁신이 일어난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다른 나라는 못할까요? 왜냐하면 AI를 주도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M7으로 대표되는 그 빅테크 업체들이 네. 우리 조지 오웰의 1984 보면 빅브라더 나오잖아요. 네. 결국 그 빅브라더는 미국 기업들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거기에 낄 수 있기를.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래도 빅브라더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옛날에 보면 핵개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핵개발이 처음에 막 그 선진국들이 막 실험 막 해가지고 자기들 만들었잖아요. 네. 그 뒤에 이거 위험하니까 막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다리 걷어차기 허들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MPT 같은 거 만들어서 야 니들 하지마 우리가 관리할게 했잖아요. AI 똑같아요. 샘 알트먼이 개발 다 하고 나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AI 위험하니까 제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다 해놓고. 그렇죠. 개발할 때 자기들 빅데이터 막 공짜로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셋 학습해놓고 네. 이제 데이터셋 돈 내라고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그 핵 개발 구간에 AI 개발 구간에 들어갔어요. 네.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4개밖에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미국, 이스라엘 4개밖에 없고요. 이스라엘 느꼈네요. 신기하게. 그렇죠. AI가 이스라엘 정말 IT의 나라예요.
일본도 아니고 저희가 일본은 꼈네요. 파운데이션 AI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플랫폼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누구예요? 네이버가 지배하고 있어요. 라인. 맞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강한 나라였네, 우리나라. 맞아요. 동남아에서도 라인이 대부분 맞아요, 1등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남미 같은 데서도 라인이 2등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비영어권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쪽에서 보면 웹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전 세계 어딜 가도 세계 1등은 네이버고요. 네이버 웹툰이고 2등이 카카오 페이지예요. 어머. 그게 이제 일본에서 한 번씩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네. 그만큼 일본이 이제 만화 시장에서 웹툰 시장에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뭐 애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이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첫 AI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S24를 드디어 공개를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되게 신기했던 게 뭐 서클 투 서치 이거를 뭐 구글이랑 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기능이에요? 일단 이제 뭐 지금 그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네. 뭐 실시간 이제 통화 뭐 그리고 번역 기능 그리고 뭐 어떤 노트를 또 이렇게 그 서머라이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나온 건데 뭐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그림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면 이걸 서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았는데 이게 가우스로 구현한 건 아니고 구글 제미나이 나노였어요. 네. 그게 약간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렇죠. 제미나이를 탑재한 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가우스만 채택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멀티 AI를 한 거죠. 그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자사의 AI 모델을 고집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둘 다 탑재가 됐다. 네네, 맞아요. 그럼 성능이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좋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뭐 아직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반응들은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꽤 괜찮네. 그리고 속도도 괜찮다. 네. 그리고 뭐 언어도 주요 뭐 열 몇 개국 언어가 다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내가 이야기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번역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빨라요? 근데 이게 또 트래픽이 몰려봐야 알아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트래픽도 중요한. 그렇죠. 트래픽 막 몰리면 또 GPT처럼 속도 느려질 수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재밌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삼성이 좀 AI 폰의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애플도 어쨌든 전력 투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AI 뭐 프로젝트 그런 게 있나요? 애플은 지금 시리를 갈아엎고 있어요. 시리를? 네. 갈아엎는다고요? 왜냐면 시리라는 게 LLM 기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2010년대 초반에 개발한 AI잖아요. AI 비서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LLM 모델하고 완전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리 팀을 완전히 대규모로 해체하고 지금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시리야, 너 사라진대. 뭐 사라질지 이게 아마 애플 GPT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기존 팀을 많이 해체하고 지금 그 텍사스 쪽에다가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텍사스 쪽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애플 GPT 팀을 완전히 새로 셋업하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올해 AI 서버 쪽으로 거의 45억 달러를 투자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빅데이터 라이센스 관련 계약을 했어요. 5천만 달러를 냈는데 저기 주요 언론사하고 출판사 쪽에다가 지불했어요. 기존 데이터셋은 사실 공짜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 할 때 빅데이터에 대해서 IP 가치를 내야 돼요. 그럼 이게 또 허들이 되죠. 돈 없는 업체는 개발 못 합니다. 거기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일단 애플 GPT는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서버 투자를 못 했으니까.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꽤 괜찮을 걸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동안 애플이 아이폰에? 보여줬던 건. 네. 그럼 다음 모델에 그러니까 이번 모델은 좀 촉박하긴 한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핫해져 버리면 자기들도 속도를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비전 프로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서로 연결성, 시너지를 낼지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전 프로도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비전 프로도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제 지금 판매 받고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나요? 아니 저는 좀 이따 제가 세 번째 모델 산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홀수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통 한 세 번 한 두 번 정도 실수하고 세 번째부터 괜찮은 거. 3세판이라고. 거기서 3세판이. 네, 3세패라고. 3세패요? 삼성 페스티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TV 안 보시는구나, 진짜. 삼성 페스티벌이요? 네. 아, 네. 요즘 뭐 TV 틀면 3세패 광고하고 있는데. 너무 유튜브만 유튜브를 보시네요. 맞아요. 유튜브를 네. 많이 봐가지고. 네. 우리 모니터링도 안 하면서 무슨 유튜브를 본다고. 저 아이템. 요 새로운 PD 이런 거 편집 안 하고 다 내보내요. 맞아요. 저 모니터링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네. AI 얘기한 김에 오늘 네. 시장에서 네. QRT라는 종목이 네네. 지금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QRT가 네. 온디바이스 AI의 딱 그 수혜주예요? 네. 대표적인 수혜주인가요?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소재 부품 장비 쪽 밸류 체인에서 네. 온 디바이스 AI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제가 컨셉 하나 딱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서비스 붙는 회사를 네, 봐라. 맞아요. 네, 제가 울프왕 스테이크하고 거창 돈가스 이야기하면서 그죠? 네, 얘기해 주셨죠. 네, 이게 서비스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되려면 고급 엔지니어링, 인적 그 어떤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기존에 이런 것들을 해본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컨셉을 보면 리노 공업하고 좀 비슷한 컨셉이 QRT인데, QRT가 하는 게 뭐냐면 네. 막 이제 칩들을 막 특이한 상황, 굉장히 가혹한 상황에서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도 자체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네네. 그거는 약간 정형화된 케이스에서 많이 하고 약간 비정형화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QRT라는 회사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하는데 굉장히 네. 그 막 실험 장비 오랫동안 붙어가지고 막 이런 그 고급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하는 노가다에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 외주를 많이 줬거든요. 예전에는. 네네. 그래서 외주를 많이 줬는데 이게 QRT가 외주를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이런 데다가 외주를 많이 그러니까, 줬어요. 귀찮은 거니까. 그리고 뭐 테스트 물량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칩이라는 게 이종 칩적 반도체가 되잖아요. 네.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A라는 칩하고 B라는 칩은 각각 테스트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얘를 붙여놓으니까 알 수 없는 버그가 생기죠. 그럼 이거는 열심히 테스트 노가다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쪽을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렇잖아요. 지금 네. AI라는 거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자꾸 가까이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위로 쌓고 2.5D로 하고 여기서 알 수 없는 버거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수혜를 보는 거죠. 노가다를 잘한다라고 봐야 돼요? 뭐 그렇죠. 기존에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귀찮은 거라서 외주를 많이 줬는데 이제는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이 네. 갑자기 이걸 내재화하기 어렵죠. 그쵸. 안 해본 것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수혜를 본 거죠. 이렇게 AI 트렌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뭐 챗GPT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생길 것 같은데 올해는 뭔가 AI가 변화를 시킬 만한 분야가 또 있을까요? 내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나와요. 내년이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했죠. 네. 내년에 보면 되지 않을까요? 시세는 오래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또 되겠군요. 그렇죠. 소재 부품 장비는 또 미리 선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 하반기 저는 이제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가 포문을 열고 결국 근데 레벨 3 자율주행차도 온 디바이스 AI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다른 걸로 보죠. 네. 네. 근데 이 레벨 3 자율주행차 쪽으로 이제 약간 시장 관심이 시프팅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관점을 되게 올해는 잘 녹여내는 게 본인의 투자 성과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뭔가 좀 가긴 갔잖아요, 주가가. 네네. 근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QRT 같은 회사들, 네네. 처음에는 리노공업이었고 QRT 같은 회사들 계속 발굴하겠죠. 그럼 레벨 3 그 자율주행 네. 관련주는 또 뭐가 계속 있어요? 나오겠죠. 네. 새롭게 네. 발굴을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밸류가 많이 비싸져 있죠. 네, 뭐 그러니까요.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이미 많이 비싸져 있고 그 회사들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항상 시장은 또 새로운 거 찾죠. 뉴비를 우리가 또 발굴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빠른 AI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뭔가 어떤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1월에 초에 좀 조정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클상 보면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는 장비주부터 많이 날아가고 네. 요게 가동률 회복되면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PCB. 마지막은 기판, 네. 기판 쪽이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동률이 회복되면 프로세스 케미컬이나 아니면 공정 소모품들 있죠. 그래서 이제 뭐 SiC 링 같은 거
TCK나 하나머티리얼즈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뒤로 시계열을 본다 그러면 뭐 심텍이나 해성 DS 뭐 이런 회사들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죠. 저희가 알려드린 기업 꼭 메모하셔서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좀 눈여겨보면 괜찮겠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AI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저희가 파헤쳐 봤고요. 또 뭐 주가에 대한 부분, 또 관심주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템은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